안녕하십니까. IP 매그나 특허 정연용 변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빠른 이해를 위한 중국 상표 분쟁과 해법 일부 시간에는 중국 공산국과 공평교육국 그리고 상표 분쟁 사례 1, 2, 3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상표 분쟁의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분쟁의 그 대상별로 보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는 우리 브로커, 특수관계인, 그리고 소매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커로 하면 타인 상표를 원래의 권리자보다 먼저 출원해서 원래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되팔거나 사용권을 설정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 김땡춘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400건 이상 수장하고 있는데 개인 출원만 하더라도 한 806건에 달하는 기업형 전문 브로커입니다. 2019년도의 그 조사 결과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 식품이 117건, 화장품이 58건, 의류가 3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의 그 무단 선점 현황을 보시면 피해 상표 그리고 상표 브로커 31명에서 53명, 82명, 81명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표의 건수를 보면 406건, 588건, 1142건, 684건으로 해서 한 600대에서 1000건 사이에 상표가 이렇게 무단 선점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현지 대리상, 협력업체로서 중국 진출을 노렸죠. 협력업체로서 우선 중국 업체를 컨택한 겁니다. 대리상. 그래서 이들이 먼저 미리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 보통 원래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아서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하고 주장하지만 양도시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바로 특수관계인하고의 사이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위챗 등 그 SNS로 우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고 중국에 진출 없이 제품이 먼저 출시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그 사례가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출원한 후에 선점하고 심지어 중국에 나중에 진출할 경우에 역제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표 분쟁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해서 대응 방안인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원 단계별로 해서 상표 출원, 그리고 이의신청, 3개월의 한 이의신청 기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등록 이후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시죠. 한국은 그 선 사용에 대한 보호,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고 상표법에 그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국보다 우호적인 상표 출원 환경이 있지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상표 브로커가 있다는 점을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분류도 다릅니다. 치약 분류에서 한국 지정 상품은 13가지나 되지만 중국에선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의 대리인을 선임 시 또 유의해야 합니다. 가끔씩 그 제3자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사 실무 면에선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거절 이유에 대해서 소명 기회도 없이 그냥 거절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표 평심위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특이한 제도로서 일부 거절 결정입니다. 우리 경우에 일부가 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전부 거절 결정을 해버리는데 반해서 중국의 경우에 일부 등록은 등록 결정하고 일부 거절 결정은 복심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35류가 문제인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소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 광고 유통에서 써먹을 수 있는 35류입니다. 여기에 이제 출원을 해두면은 브로커 등 그 제3자가 동일 표장을 출원하더라도 별개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함께 출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다. 치킨만 하지 마시고 35류에도 치약이다.
치약 제품에만 하지 마시고 35류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출원을 같이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 출원 후 또 6개월 이내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내 출원을 하면은 우선권 인정받아서 그 사람에게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권을 인정받아서 상표 등록 확보가 가능하다. 6개월입니다. 자, 브로커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라고 심사관이 등록 공고를 하더라도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 심사 현황, 등록 공고가 됐나 안 됐나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등록 이후에는 무효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커의 상표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무효 심판에 청구를 한다. 그래서 무효 사유는 기만수단, 사기를 쳤다 이거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악의적으로 등록을 받은 저명한 상표, 이 저명 상표에 대해서는 뒤에 저명 상표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등록 저명 상표는 5년 이상이라도 제한 없이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사용 취소 신청, 등록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등록만 받아놓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중국 상표법 49조 2항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협상 또한 중요합니다. 법률 분쟁이 드는 그 비용하고 잘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출원 단계, 이의 신청, 등록 이후에 시기별로 상표 분쟁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종합을 하게 되면 출원 시에는 한글, 영문, 중문, 도형 각 그 상표 유형별로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차선책으로는 한글, 중문, 영문, 도형 등을 적절한 조합으로 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차선책입니다. 지정상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상품류, 그리고 유사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추후 나중에 이제 사업 확정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도 염두에 두고 상표 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도안이 창자성이 있거나 도형 상표이거나 도형 문자 결합 상표인 경우도 있겠죠. 그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타인의 선권리 침해 금지, 선권리 침해 규정, 금지 규정에 의해서 중국 상표법 32조인데요. 이의 신청, 무효 선고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사용 증거 수집. 한국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경산업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해당 상표에 선사용을 했었다라는 증거 수집. 잘 모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인증 등의 지명도를 증명할 자료, 판매 지역, 매출액, 전시회 홍보, 사진, 광고 자료, 선출원인과의 관계 증명 자료, 그리고 회사의 연역, 해당 상표의 뜻한 바, 그리고 유래 이런 것을 충분한 자료를 평시에 잘 수집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상표 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상표법 제57조에는 그 7가지의 침해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동일 상품의 동일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안 되겠죠? 침해겠죠. 근데 동일 상품에 대해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 상품에 동일한 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 유형입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 상표의 표지를 위조, 제조, 판매하는 행위, 허락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해가지고 이를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 나이스는 잘 알려져 있는데 차이스로 해서 유통을 한다든지, 상표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
예,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공산국과 공산교역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까지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점차 58%에서 62%, 7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표법 63조의 배상 금액의 확정, 그래서 배상 금액을 그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권리자의 손해 또는 권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겠죠. 그럼 상표 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로 해서 합리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확정한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그 배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권리자가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시했지만 권리침해 행위 관련 장부, 자료를 권리침해자가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취득한 이익, 그리고 등록상표 허가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행위의 정황에 따라서 인민폐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을 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 도메인의 그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사 권익이 그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유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명 상표의 복사, 모조, 번역, 음역을 구성하거나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등과 유사한 경우에는 충분히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에 이런 그 컴퓨터 도메인 민사 분쟁 사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도메인 또는 그 주요 부분에 대해서 권익을 가지지 않고 해당 도메인을 등록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우리 컴퓨터 도메인 민사 분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바같이 저명도를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하는 것인가? 판매 대리상의 계약서, 매출 실적, 영업이익 자료, 납세 자료, 수상 내역, 기부금 자료, 백화점 등 판매 계약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자료, 언론 매출 노출 자료, 중요하죠. 기타 분쟁 자료, 업계 순위, 광고 실적, 매출 실적. 제가 헤드라인으로 쓴 매출 실적, 광고 실적, 업계 순위 자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당 수단이나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지어 무효심판 청구를 우리가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원인과 선 사용자 사이의 거래상 왕래 협력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당 수단 악의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원자와 선 사용자가 동일 지역의 소재, 판매 경로 뻔히 다 알고 있다 이것이죠. 다른 분쟁이 있어 상표 인지하는 경우, 또 조직 내부자의 왕래가 있었던 경우, 공중 오도하는 선전, 협박, 고액의 양도금 침해 배상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이의신청 사유가 되고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상표 출원이 우선 출발점이자 명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도로 지능형의 그 상표 브로커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출원 유형은 첫 번째로 로고 형태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이맛 감자탕, 참이맛 감자탕으로 이렇게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문만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닭으로 해서 이렇게 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문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숨, 이렇게 이제 뭐 대문자만 돼 있던 것을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렇게 섞어서 한다든지 변형을 한다는 거죠. 한글과 영문으로, 네 번째는 한글과 영문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봉 토스트에서 한석봉해서 한문과 영문으로 해서 석봉 토스트 이렇게 같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문과 중문. 자, 영문과 중문으로 해서 5분마루. 예.
여섯 번째는 한글과 중문. 여섯 번째는 한글과 이렇게 중문으로 해서 같이 내는 무단 선점을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 한글 영문 중문. 한글 영문 중문. 예, 이렇게 한석봉, 석봉 토스트 아니야? 예, 타상표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하기 전서부터 상표의 분쟁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표 분쟁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P 매그나 변리사 정연용이었습니다. 유튜브 창에 정연용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세븐베스트 네이버닷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븐베스트 네이버닷컴입니다. 감사합니다.